여러분, 도시계획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직업, 도시계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안영순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시계획가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내 땅이 어디에 있는데 제 땅은 언제 개발되나요? 내가 이 땅 사고 싶은데 이거 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은 언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건가요? 이런 걸 자꾸 저 같은 도시계획가들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거에 대한 개발 정보라든지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도시를 대상으로 쾌적하고 능률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인접되어 있는 학문은 건축, 토목, 조경, 환경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가가 어떤 곳에 도시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조경이나 환경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가는 최상위의 공간계획가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도시계획가는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나 신문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광주의 경우도 첨단 3지구 개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신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일이 도시계획가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광주에서 대표적인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나주에 있는 광주 전남 신도시라든지 수안지구, 상무지구, 첨단지구, 금호지구, 이런 곳들이 이제 대표적인 신도시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곳들을 계획하는 것이 도시계획가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구도심에 핫 이슈가 있죠? 도시재생 단어 참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도시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쇠퇴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재생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불여넣기 위해서 도시재생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광주 양림동 지역인데요. 새로운 도시재생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들을 거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거지역 되게 낡고 슬럼화된 지역들 많이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순식간에 어떤 아파트로 변화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개발도 어쨌든 누군가가 그 재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는 사람들이 도시계획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시계획가 오면 어떤 거 배울까요? 너무너무 궁금하죠. 도시계획가는 어떤 대학은 공과대학에도 있고 어떤 대학은 인문사회계열에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도시계획가에서 배우는 과목이 굉장히 인문학적인 과목과 굉장히 공학적인 과목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떤 대학은 공대에 있고 어떤 대학은 인문계열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업으로서 도시계획가는 과연 미래에 어떤 전망이 있을까요? 이제 이거 참 궁금하죠.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학하면 최소한 군대 다녀오고 6년 후에 졸업을 하고, 여학생들도 최소 4년이 필요한데요. 그럼 미래에도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도시계획과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들은 다 스마트 도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또 우리 같은 도시계획과의 계획들이 좀 필요하고요. 최근에 3기 신도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이 된다든지 도시재생과 관련된 일,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일,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가라는 직업은 미래에도 아주 가치 있는 직업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도시계획가 졸업하고 어떤 분야로 취업할 것인지 제일 궁금하죠? 첫 번째로는 이제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직 공무원이 생겨서 최근에는 각 지자체들이 이제 도시계획직 공무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구청이나 시청이나 도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도시과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전남도청에서는 도시계획직을 11명, 교통시설직을 2명, 지적직을 26명 채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사나 공단으로 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쪽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공사나 공단은 LH공사나
농어촌공사, 도로교통공단 이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저희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나주에 위치하고 있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농어촌공사가 입지함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지자체에서 공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도시공사를 만들었고요. 전라남도의 경우는 전남개발공사를 만드는 등 지자체에서 다양한 공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일반 기업체로 취업을 하는 건데요.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에요? 라고 이제 궁금하죠. 첫 번째로는 대기업의 개발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개발사업본부, 삼성건설 개발사업부, 이런 곳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적으로 도시계획만 계획을 수립을 하는 업체,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맞춰서 지리정보 시스템, GIS 관련된 회사로도 최근에는 많이 취업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굉장히 보수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과의 최고의 장점은 대학을 졸업하고 4년 이후부터는 도시계획 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과는 198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학과가 만들어진 지 거의 33년이 넘었습니다. 졸업생만 해도 1200명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공무원 사회라든지 산업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곳에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졸업생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또한 매년 70% 내에 높은 정규직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자체가 워낙에 취업이 잘 되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대학의 경우는 최근 3년간 봤을 때 68%, 한 76%까지 굉장히 취업률이 높은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 학과는 교육부라든지 전라남도로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1년에 한 3억 원이 넘는 이런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예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장학금이라든지 또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도시들을 많이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매년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런 여러 가지 도시들을 답사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가장 최근에 했었던 것이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상해와 북경 도시를 보기 위해서 한 10일 정도 그 도시를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나고요.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 낮에는 전시관 가서 중국 도시의 여러 가지 모습도 보고요. 저녁에는 또 중국의 맛있는 음식들도 먹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외국만 가는 건 아니고요.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또 파주의 신도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도시라든지 도시재생 사례들을 답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는 1년에 한 번씩 꼭 홈커밍데이를 합니다. 홈커밍데이는 졸업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저희 대학의 캠퍼스를 다시 방문해서 우리 학과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도 살펴보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류하면서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행사들이 매년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커밍 데이는 졸업 작품전이 개최되는 그 시기에 하루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4학년 학생들이 졸업 작품전을 선배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바로 그 기업으로 취업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저희 대학 참 특별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도시계획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수인재 장학금, 즉 최초 합격했을 때는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추분 합격했을 때는 1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1학년 1학기 때 제공한다라는 것도 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계획학과가 어떤 학과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의 장점, 특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4년 동안 저희 학과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래의 유망한 도시계획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